요새 바세린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되게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세린을 아무나 바르시면 안 돼요. 왜요? 바세린에서 하는 말이 바세린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 프로덕트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나 발라도 괜찮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피가 볼 수가 있어서 바세린은 정말 좋은 물질이에요. 좋은 제품이고 바세린을 정말 잘만 이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인데, 그래서 바세린을 좀 올바르게 어떤 피부 타입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실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바세린 얘기를 먼저 꺼낸 건데, 일단 바세린은 석유를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찌꺼기에서 이제 추출된 물질이에요. 모르셨죠? 사실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석유의 찌꺼기에서 정제된 물질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손이 거칠어지면 막 바르고, 배웠을 때 이제 바르고, 이런 과정에서 그걸 유심히 보던 로버트라는 생산자가 저거 좋은 건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상용화된 이제 물질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석유 찌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세린 하면 보통 뭐가 생각이 나요? 보습이 생각나죠. 근데 보습은 역할을 두 가지에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피부에 수분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게 보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 넣어준 수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게. 코팅막을 씌우는 거. 그러니까 보습에 1번과 2번이 있다면 바세린은 1번은 못 해줘요. 수분을 넣어주진 않아. 왜냐? 기름막이기 때문에. 근데 넣어준 수분을 잘 코팅해서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안하고 나서 바세린만 바른다? 뭐 헛짓거리.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바세린은 수분을 보습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코팅막은 얇게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주 얇게, 특히나 입가라든지 눈가라든지 눈밑이라든지 이렇게 피부가 얇은 부위들 위주로, 주로 피부가 얇은 부위가 건조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살짝 하면 요새 하도 난리난 뭐 주름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특히나 이제 눈가나 눈밑, 그 다음에 이제 콧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마라든지 이런 부위가 잔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지 분비가 좀 많고 유전적으로 비립종에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립종이 잘 생기는 위치예요. 그런 분들이 잘못해서 코팅막을 잘못 씌워놓으면 모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비립종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경험을 쉽사리 할 수 있고, 특히나 여드름성 피부, 그다음에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바세린 좋다고 해서 코팅막 해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세린 사용하고 나서 좁쌀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입술이라든지 팔 뒤꿈치, 발 뒤꿈치에 양보하세요. 그럼 바세린을 발라도 좋은 분들은, 나는 원래 좀 건조하고 유분기가 없고 그래서 눈가가 좀 자글자글 잔주름이 많고 트러블도 잘 안 나고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비립종도 많이 생기지 않으시고, 이런 분들은 일찍 바세린으로 관리해주면 아주 좋아요. 정말 좋은 보습제예요. 근데 모공 관리로도 바세린 많이 쓰잖아요. 블랙헤드가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바세린 자체가 기름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여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함으로써 좀 블랙헤드 관리 방법일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못 보고 따라했다가 블랙헤드뿐만이 아니라 염증화가 돼서 더 곤란해진다든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주의해야 돼요. 네, 끝.